운을 잃는 변호사 지연이 니시나카 스토무 160페이지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만 골라 사는 가기야마씨. 운 좋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보다도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의 방법을 따라한다면 당신의 운도 좋아질지 모릅니다. 실은 저도 자주 그런 사람을 따라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옐로우햇의 창업주 가기야마 히데사부로씨입니다. 그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식품을 살 때 꼭 유통기한을 보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일부러 산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일수록 신선도가 낮으니 맛도 떨어지고 냉장고 안에서 썩을 위험이 큰데도 일부러 손해보는 상품을 선택하는 셈이지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팔리지 않으면 가게는 그 식품을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하는 것은 아깝고 슈퍼마켓은 손해를 보지요. 그런데 내가 유통기한이 되기 전에 사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하루라도 유통기한이 긴 상품을 고르는 것이 상식일 텐데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기한까지 날짜가 많이 남아있는 식품 쪽이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기에 이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말 이득일까요? 고객이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슈퍼마켓은 보다 많은 식품을 버려야 합니다.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니 자사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은 비싼 상품을 사게 됩니다. 반면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슈퍼마켓은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님은 근처의 식품 가게가 사라져 불편해집니다. 사회 전체를 두고 보면 손님에게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늘어나는 것은 손해입니다. 가기야마 씨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실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쇼핑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면 의외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운이 달아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좀 더 넓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뜻밖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운도 트입니다. 누가 부를 때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이유. 평범한 사람인 저는 이렇다 할 장점은 없지만 활기차게 인사하는 것만큼 남달리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가끔 강연할 때도 인사하는 목소리가 커서 다들 깜짝 놀라고 은행 창구에서도 니시나카 씨 하고 부르면 네 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해서 모두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는 인사는 조금이라도 인덕을 닦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회사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장하는 회사는 활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상담 때문에 회사나 사업장을 찾아갔을 때 직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활기차면 그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이 회사 사람들은 다들 기운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도산해 위기에 처하거나 경영자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식의 운 나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회사의 성장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활력입니다. 경영자가 활력이 넘치면 직원들도 활발하게 일하기 마련입니다. 즉, 경영자의 활력이 운을 부르는 것이지요. 제가 참석하는 모임 중 회사 경영자들이 주축이 된 윤리법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모임의 멤버들은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무엇보다 매주 아침 6시 30분에 모일 정도로 다들 건강해서 저도 덩달아 건강해졌습니다. 활기 넘치게 인사 나누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샘솟습니다. 이 모임은 사회교육학자이자 사상가인
마루야마 도시오 선생이 창시한 것으로 윤리를 기업 경영에 활용하려는 향상심 있는 경영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임에는 법인 회원이 약 63,000사, 개인 회원은 약 16만 5천명가량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사히 맥주의 명예 고문이었던 나카조 다카노리 씨도 동참해 모임의 취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임에서 사용하는 책자인 만인 행복 입문서에는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를 기조로 한 성공 법칙을 실천하기 쉽도록 17개의 표어와 짧은 문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 중 몇 가지는 제가 경험한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9번은 제가 경험한 교활함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경험과 겹치는 교훈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루야마 선생은 평범한 사람인 제가 50년 가까이 살면서 겨우 알게 된 것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세상에 유용하게 쓰려고 하셨지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윤리법인회는 종교단체나 사상단체가 아니라 중립적인 경영자 모임으로 저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이 약간은 인덕을 닦은 기분이 듭니다. 무엇보다 활력을 얻었으며 덕분에 운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인덕의 하나처럼 운을 부른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현재 일본 회사의 50%가 3년이면 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5년이면 80%, 10년이면 95%가 도산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도산은 직원 모두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그 죄가 몹시 무겁습니다. 건강도 인덕입니다. 부디 회사 경영을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6가지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인사를 잘하면 훌륭한 인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무소에서는 인덕을 쌓는데 중요한 인사말을 정리해 놓은 6개의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방문하는 의뢰자들은 다들 좋은 말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사 한 장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6개의 마음을 일명 로터리 정신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라는 밝은 마음. 2. 네 라는 솔직한 마음. 3. 죄송합니다 라는 반성의 마음. 4.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마음. 5.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 6. 덕분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 이 6가지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인덕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져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 사실을 변호사 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에 좋은 말이라고 했겠지요. 하지만 다툼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왔으니 현실에서는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발전은 인사부터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업무나 청소 등 일상의 일들에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인간성이 운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성이 좋아질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불교 선사의 참선에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스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습니다. 저는 모범 답안을 말할 작정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 좋은 생각이군요 하고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갈고 닦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갈고 닦으세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신만만하게 마음을 갈고 닦으러 왔다고 했으니까요. 정체도 모호한 마음을 갈고 닦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연마하는 것이겠지요.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연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성을 연마하려면 당연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의 업무나 인사, 청소 등의 일상생활을 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마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천작은 하늘이 내리는 벼슬이고 인작은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인, 의, 충, 신하여 선을 즐거워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이 내린 벼슬이다. 공경과 대부는 사람이 준 벼슬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닦으면 그로 말미암아 인작이 따랐다. 요즘 사람들은 천작을 닦아서 인작을 구한다. 이미 인작을 얻고 나면 천작을 버린다. 곧 미혹이 심하다 하겠다. 마침내는 그것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맹자의 말씀 중에서 천작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기를 의미하므로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인작이란 인간 세상에서의 지위이므로 구체적으로는 부, 학력, 지력, 권력 등을 의미한다. 인덕을 쌓으면 부나 권력은 자연스레 손에 넣을 수 있다. 니시나카 변호사가 맹자의 말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맹자는 인덕을 갖추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부나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해도 인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보다 먼저 인덕을 갖추면 부나 권력은 나중에 따라온다. 옐로우햇의 창업자 가기야마 히데사부로의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하기 일화. 옐로우햇은 일본의 자동차 용품 판매 업체로 매출액이 1조 원을 넘는 대기업이다. 이 회사의 창업주인 가기야마 히데사부로는 특별한 선행과 경영 방식으로 유명하다. 전국을 돌며 학교, 공원, 역 등의 화장실 청소를 몸소한다. 그의 화장실 청소하기 봉사는 큰 호응을 부르면서 동참자가 10만 명을 넘기도 했다. 미국, 중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도 확산되었다. 그가 처음 화장실 청소에 나선 이유는 사원 교육과 기업 문화 혁신을 위해서였다. 그가 자전거 한 대로 기업을 창립했던 1961년 무렵은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 시기였으므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더욱이 영세 기업은 우수한 인재는커녕 좋은 품성을 가진 사원을 뽑는 일이 불가능했다. 어렵게 뽑은 사원들은 게으르고 난폭하기까지 했다. 이때 가기야마 씨는 새벽에 출근해 맨손으로 더러운 화장실 변기부터 닦기 시작했다. 사원들이 타는 영업용 자동차도 직접 깨끗이 정성스럽게 닦았다. 물론 사원들에게는 전혀 청소를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청소하기가 수년 동안 계속되자 점차 따라하는 사원들이 늘어났고 결국 전 사원이 청소에 동참했으며 주변 동네까지도 말끔해졌다. 가기야마 창업주는 식품점에서 식품을 살 때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골라 사는 습관을 가졌는데 이는 가게 주인이 보다 신선한 상품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의 이런 남다른 배려는 커다란 운을 불러와 사업에서 성승장구하게 되었다. 니시나카 변호사는 가기야마 창업주의 이러한 선행이 운으로 돌아와 자전거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이 조단위 매출의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